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입니다. 오늘 주제 각각 관련해서 하나씩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창 행복주택 주변이 예전에 비해서 그 주택을 짓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우리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변 여건 관련해서 조치원에서 이제 그 서창 행복주택으로 가는 도로는 확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쪽에 홍대 고대 쪽으로 나가는 철길 넘어가는 길, 거기는 지금 2차선으로 그대로 있는 바람에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학교도 있고 해서 차량들이 꽤 많이 왕복을 하는데 병목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철도에서 여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는 사고 위험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화를 해서 좀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아니 그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종절전소 관련해서 어제 마침 또 충북청에서 예. 태양광 발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예. 거기 지난주에 브리핑하실 때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를 또 설치를 또 LH나 건설청에서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료를 상업용과 이제 가정용으로 나눠서 하고 나서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동안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용도로 해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감독 관청으로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초에 설치됐던 대전 세종 그 자전거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지나가면서 봐도 녹슨 부분도 있고 청소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우선 그 서창 행복주택이 이제 건설되게 되면은 450세대, 그러니까 많게는 거의 1000명 가까운 새로운 입주민들이 그 앞길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고대 홍대 쪽으로 가는 도로 2차선이 너무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 같은데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실제 우리 많은 그 저쪽 시민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앞에 이제 4차선으로 나게 되면은 또 차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또 철도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지하차도나 이제 고가도로로 가는 것은 구간 자체가 좀 더 짧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고가도로나 지하철도를 하게 되면은 좀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앞에 국도 1호선과 만나는 부분까지 너무 가까워서 그 구배를 이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철도청 그리고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소 이런 쪽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절전소와 관련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태양용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할 거라면은 사전에 건설 과정부터 미리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하고 행복청 LH 간에 최근에는 어쨌든 뭐 2주에 한 번꼴로는 이런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놓고 그때그때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 뭐 그렇지만 좀 더 더욱더 협의를 더 잘해 나갈 필요는 있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료라든지 또 전력 생산을 통해서 얻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창주택 복지시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법규격에는 좀 잘 안 맞는데 원래 500세대 이상이면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1층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이 450세대이기 때문에 500세대면은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린이집 그 시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공동육아센터하고 그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신혼부부보다 이러기 때문에 틀림없이 육아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테고 어린이집이 인근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그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공간 같은 거는 확보해서는 1층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는. 지금 입주자들을 보면은 대학생 청년이 지금 현재 216가구고 신혼부부가 32가구 또 노인들 그 수급자나 고령자들이 수급자가 32가구 고령자가 37가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설치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주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이 공동 육아 나눔터는 이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는 분 외에 주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당장에 이 서창 행복주택만으로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이 서창 행복주택이 함께 육아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네, 세종도시신문의 고려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빈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나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원이나 옥션에서도 세종시 상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럽 출장 중에 각국에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쪽 유럽 순방을 하시면서 우리 세종시 빈상가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뭐 고민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유럽 출장 당시에 세종시 출입 기자분들이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이 가게 된 선정 이유나 뭐 배경이 있는지요. 어떤 비사들을 주로 다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빈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대책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 LH공사, 행복청과 저희가 같이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가가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상가 공급이 좀 축소되도록 지금보다 적게 공급되도록 하는 뭐 그런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빈 상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이제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대책을 좀 강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스마트시티 관련 출장에 동행하신 출입 기자들은 우리 시에서 선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였거나 또 자비로 이렇게 출장에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느 언론사를 특별히 뭐 선정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도 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저기 기자 거기 동행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이 끝난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태양광 그 발전 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그 설비 그 각종 재료는 실제 처음에는 이 국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품이 인기가 좋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소비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종시에 그런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추후에 유지보수 관계라든가 수명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설비를 우리 시나 또 행복도시건설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강제하거나 이럴 일이 없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뭐 가격 면에서 유리한 그런 설비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뭐 시나 우리 LH공사나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정부 조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아마 특별히 국산 제품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되게 이제 기술적인 그 기준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나와서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또 공사 입찰에도 참여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제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그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6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또 오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대료는 그 물가 변동이 있게 되면은 20년 동안 고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좀 일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송 기자님. 내외뉴스 통신 송승환 기자입니다. 저번 주에 보람동에서 싱크홀로 추정되는 땅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아직도 인근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가 거기 수시로 다니고 어린이도 다니는 상황에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 도로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 지금 도로도 좀 크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나 좀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싱크홀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되면 그때그때 원인 조사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송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문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원인 분석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싱크홀은 발생하면 즉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조사를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싱크홀은
예견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예방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발생하면은 즉시 또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이 많고 공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반도 아직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건설 현장에 또 대형 건설 장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기왕에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일어난 싱크홀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전 인터내셔널 최대현 기자인데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떨어졌는데요. 기왕 이렇게 송 기자 얘기가 나와서 다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 방법하고요.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또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고요. 지금 자치회관 제가 공정률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 앞에 자전거도로도 너무 파손이 심하고요. 흙이 보일 정도고 유도브록은 치마가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치마가 돼서 턱이 생겼고 보도브록은 깨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행복청에 도움 요청을 했어요. 이거 시하고 다음 달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다 개소식 올 건데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뭐 더 높으신 분도 오실 건데 세종시 민낯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중재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해준다고 다 양쪽에서 약속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자전거 도로를 제가 그 주변을 쭉 가봤더니 파손 상태가 너무 심해요.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공무원들 또 한번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공무원들 또 그 어떤 교육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저희가 경제산업국에 제가 취재차 가서 과장님을 찾았더니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눈길을 안 줘요. 자기 일에 그냥 머리 받고 회의 갔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고 민원인들 응대하는 게 너무 좀 안 좋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장님이 한번 어떻게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한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저희가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이 공직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지방자치회관 주변의 시설물 파손 문제는 지방자치회관 이제 공사가 거의 준공되고 거의 마무리단계 있고 또 내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그 주변 상황도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동안에 좀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서 깔끔하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분에 파손된 게 아니고요. 부실공사 의혹도 있고 관리 소홀도 있고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자꾸 질문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려운 질문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홍 기자님 이제 어려운 질문 다른 나올 것 분들 같아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시장님께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새끝마을에서 오신 절변소 질문 드리는데 그럼 그 세종 그 행복주택 되게 1차로 70% 분양이 됐다고 했어요? 신청이. 근데 혹시 그게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일부 평형에 한정돼서 이렇게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또 어차피 그 입주자가 없을 것 같은데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끝마을에서 오신 분께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혹시 가정용으로 거기 그 태양광 있습니까? 그거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설득마을에서 이번에 이 발전소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뭐 자랑하고 싶으시다거나 뭐 효과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 특별히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페스티벌도 우리 그런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6월달에 하는 거 준비하시나요? 그 내용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하시죠. 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새뜸마을 10단지 이주자 대표회의 김현옥 회장님이십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저희 아파트 자체 내에 옥상에도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입주민들께서 햇빛을 보고 계시고 또 입주 세대 개별적으로 조금씩 설치를 해서 본인 세대 전기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으시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입주민들의 어떤 효과와 참여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참여율은 일단은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저희 단지에서 제일 활성화가 됐냐면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서로 비교가 돼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안에 그날 전기 절전을 수치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대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 코드가 꽂혀 있으면 계속 전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포인트별로 그날에는 그 비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아예 플러그를 뽑아 놓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응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날씨가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냉방 기구를 아예 사용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주로 저희가 주말에 많이 하는데요.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치맥데이라든지 아니면 절전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아예 그 주말에 대강당에 나오고 하셔서 그 나와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전유 세대, 즉 세대 내에서 전기가 차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세이빙 데이라 해서 월 1회씩 마지막 날에 죄송합니다. 그 10분 소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른들이 자칫 깜빡하고 안 켜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소등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 점과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파트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 절약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모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절수기를 드린다든지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트라이앵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문가 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교육은 물론이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되게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셔서 저희가 입주민 자체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직접 세대 방문을 하셔서 이 세대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에너지 절전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컨설팅을 직접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김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이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법도 찾아내고 또 실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성과를 이제 잘 많이 거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목표를 저희가 한 3 내지 5% 전략하면은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행한 지 지금 한 반년도 채 지금 안 되는데 실제 6.5% 정도 전략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4개의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을 좀 전파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좀 다뤄주시면은 또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서창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 행복주택의 취지 자체가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청년 이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했는데 되게 이제 학생들은 되게 학년 초, 학기 초에 와서 이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마침 시기적으로 보면은 학기 중간이라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한 130여 세대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그래서 바로 일반 입주자들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기회가 또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서창 행복주택의 건립 취지에 맞춰서 입주자들을 최대한 좀 모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게 되면은 일반 입주자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